안녕하세요. 우리 손자병법을 하면서 이 손자병법이란 책이 다른 그 당시에 노자나 노너 이런 책하고는 참 다른 특별한 어떤 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쓴 이 손자병법의 원래 최대 목표는 승리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방법론에 도달했을 때 손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방법론을 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잘나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조직에 어떤 개인이 힘이 세야 되는지 그러는데 손자는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안 봐요. 물론 지도자는 굉장히 리더십 같은 걸 통해서 봤을 땐 중요하지만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한 개인,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 팀워크. 예, 팀워크라고 있죠, 왜? 그 팀워크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이 한 사람의 개인기는 좋은데 뭐가 나쁘대요? 팀워크가 나쁘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무리 잘해봤자 팀워크가 안 좋으면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계속 강조를 하면서 개인의 능력이 집단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팀워크이다. 문제는 어떻게 팀워크를 최대한 높일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손자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이 팀워크를 높이는 그 방법론으로서 제시를 하면서 그 팀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칠하는 수야라. 그리고 용겁은 세야라. 강약은 형야라. 이런 명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손자는 계속 군대 얘기죠. 어제 군대가 출정을 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출정할 때 적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군대가 정말 이 치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잘 정돈된 거죠. 아주 그 팀이, 그 군대 부대가 아주 정렬해서 탁탁 오는 게 그 치란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그냥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군대가 아주 딱 정렬한 어떤 다스리는 군대냐 아니면은 아주 혼란한 군대냐, 그걸 결정하는 건 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 수가 아닙니다. 그 외 손자가 얘기하는 수라고 하는 건 이 분수론의 수예요.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직, 단위. 예? 중대, 소대, 대대, 연대, 사단, 여단, 군단, 군사령, 이런 조직 단위를 잘 나누라고 지금 손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대가, 그 조직이 얼마나 잘 정돈되느냐, 얼마나 난잡해지느냐는 결국은 그 부대가 얼마나 단위별로 조직이 잘 돼 있냐에 중요한 거다. 병사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이제 한 개인이 잘나서 그 조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단위가 얼마나 잘 나눠져 있느냐가 결국은 그 부대의 질환을 결정한다. 그 집단이 용감한 군대가 되느냐, 겁쟁이 군대가 되느냐는 결국은 그 개인의 중요한 게 아니라 새란 말이에요, 새. 그 부대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파워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집단이 개인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는 그 조직의 형태란 말이에요. 결국 손자는 개인보다는 결국 뭐예요? 조직.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 팀워크가 잘 맞아야 우리나라 축구도 16강에 들고, 팀워크가 잘 돼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고, 결국 문제는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 그러면서 팀워크를 얘기를 하면서 손자는 팀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동적자는 여기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정말 어떤 부대가, 어떤 군대가, 어떤 장군이 그 조직을 잘 동은 뭐예요?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 적을 잘 요리한단 말이에요, 요리 해보셨어요? 집에서 하는 그 요리 말고 상대방을 요리해 보셨어요? 네, 부부간에 요리도 많이 하죠, 서로.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오게 계시면 이리로 오게 만들고, 절로 가시면 절로 가게 만들고, 요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요리를 잘하는 자는 형질이에요, 형질. 여기서 이 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양.
모양. 이 지자가 중요해요. 지자는 이게 형은 모양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지자가 들어가면서 동사로 변해요. 모양을 잘 져야 된다. 적을 잘 요리하려면 모양을 잘해야 된다. 모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적의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을 다양하게 변신할 때, 여자의 변신은 뭐예요? 무죄입니까? 진짜 무죄예요. 얼만큼 자기 자신을 잘 모양을 짓느냐에 따라서 적이 반드시 쫓아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쫓아오게 만들려면 모양을 잘 져야 돼요. 예? 누굴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도 역시 모양을 잘 져야 돼요. 이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적을 내가 여기서 싸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로 달려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옆에, 여기 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 아파. 이게 뭐야? 내가 아프니까 저놈이 와서 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오게 만든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모양. 적을 잘 조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잘 바꿔야 돼요. 형지. 그 팀 전체가 잘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따를 숫자에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변 아주 정확하게 내가 변해줘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임기응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얼마나 그 상황에 따라 내 모양을 잘 변신하냐에 따라서 그 부대의 팀워크가 높아지고 그 부대의 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은 IMF 당하고 나서 왜 고위급 간부들이 회사에서 직장 그만뒀을 때 아주 위대한 모양 변신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회장 부회장 하다가 갑자기 어떤 호텔 웨이터로 변신. 그 모양 형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아요. 예? 나는 영원한 회장이요. 그리고는 IMF를 당해서 회사가 망했는데도 끝까지 애헴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형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얼마만큼 그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잘 바꾸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고급 간부예요. 고급 간부지만 그 사람이 동네 가면 어떻게 형질을 해야 돼요? 어떻게 모양을 바꿔야 돼요? 동네 아저씨로 바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동네 아저씨 가서 반상회도 잘 참석하고, 예? 아침에 쓰레기도 잘 갖다 버리고, 그런 동네 아저씨의 모양으로 변신을 해야지. 동네 가서 내가 어느 기업의 회장인데 폼 잡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모양을 얼만큼 잘 바꾸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다들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예? 저도 이게 양복 참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입어보긴 처음인데. 물론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모양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가면은 뭐예요? 그냥 몸빼 바지 입고 동네 아줌마가 되고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연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을 바꿀 때, 그 팀과 그 조직은 팀워크뿐만이 아니라 그 힘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변신이란 말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 힘이라고 봐요. 내 지나간 과거가 어땠는데, 지금 내가 누군데, 이거에 연연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변신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물은 썩은 물이고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에요. 끊임없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인생지마 뭐라 그러죠? 인생지사? 이 세옹지마란 아시죠? 예? 이 변방세자, 변방이 어느 늙은이의 말이란 뜻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 변방에 어느 늙은이가 살았는데 그 집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말이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던 모양이에요. 집을 나갔더니만 다른 사람이 다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이 집을 나가서 얼마나 슬프냐고. 아이고 왜 슬퍼요? 누가 알아요 이게 복이 될지? 그 뒤로 그 말이 어떻게 됐어요? 암말인데 순말까지 데리고 왔어요. 걷다 새끼까지 나가고 왔어요. 말 한 마리 나가보낼 때는 슬펐지만 다시 세 마리가 올 때는 아주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막내 아들이 그 새끼 망아지를 타고 나다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슬프겠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이게 복이 될지? 그 다음엔 변방에 전란이 터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 동네의 잘난 총각들은 다 군대로 나가서 다 죽었는데 누구는 안 나갔어요? 다리 부러진 거.
결국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과 다음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그 상황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해줄 때, 나의 모양을 절 때 적을, 내 상대방을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손자가 얘기하는 그 유연성이에요. 유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해라 뿐만이 아니라 또 손자는 그 변화야지만 또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지, 예? 적필, 취지, 이리, 동지, 이졸, 대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자는 이게 준다, 기부, 줄 여자입니다. 표창장, 수여, 해죠. 뭐, 물론, 이 여자도 줄 여자지만, 여기서 여라고 하는 건 주어라. 주어라. 절대로 못 주죠, 여러분들. 예? 이 주는데 인삭하면 안 돼요. 주어라. 주어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가 준 걸 갖게 만들어라. 그랬을 때 내가 준 그 이익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움직인다. 예? 그래서 상대방이 움직였을 때 내 군사를 가지고서 그 상대방을 기다렸다가 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란 말이에요. 뭘 줘요? 미끼를 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미끼를 줘서 상대방을 유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곳에 들어왔을 때 내 군사로 척거리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미끼에 걸리지 말아도 돼요. 인생을 살면서 미끼 많잖아요.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미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어라. 그러면 적이 반드시 가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적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한다. 그래서 이 주어라. 저는 아까 변해라. 아까 그 형지 기억나시죠? 변해라.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주어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상옥추자라고 있어요. 이 오를 쌍자에다가 이 옥상옥자에 이 치울 추자에 사다리 제자. 예. 예. 상옥추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 옥은 옥상 있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추자는 치워라. 이 쟤는 사다리 제자예요. 사다리 제자. 상대방을 사다리를 갖고 같이 올라가요. 어디로요? 옥상으로요. 그리고 뭘 치워요? 사다리를. 이게 36개 중에 28번째 계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잘 유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데려다 놓고는 뭘 치워요? 사다리를 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발 전화 좀 살려. 이 전법이 이제 상옥 추제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삼국지 잘 아시죠? 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표라고 하는 이 형주 땅에 형주 땅의 주인인 유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표의 아들 유기가 첫째 아들이 있고 그 둘째 아들이 유종이에요. 근데 그 유표의 부인 채씨 부인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채씨 부인이 이 유종인 둘째 아들의 생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둘째 아들 유표의 후계자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유기가 첫째 아들이니까 고립무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다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한테 세자 권리를 뺏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때 누가 왔냐면 유비가 와요. 유비 삼국지에 그 유비의 참모가 누구예요? 예? 제갈량, 제갈공명이죠. 그래서 제갈공명한테 가갖고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 채씨 어머니가 내 동생을 왕위로 올리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 제갈량이 남의 집 일에 내가 끼어드는 것도 참 그렇소 라고 계속 거부를 해요. 그때 이제 이 유기 첫째 아들이 제갈량을 그러면요 제가 좋은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제갈량이 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 책이 있는 그 도서관 누각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요. 올라가 놓고는 자기 이 수하들한테 사다리를 치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갈량한테 이제는 사다리를 치웠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금일상부지천이요 하부지지니 출군지구에 입기지이라. 오늘 어차피 누각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건 당신이 나한테 계책을 말해주면 사다리가 올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갈량이 야 이거 참 상옥추제로구나. 나를 옥상에 올려다 놓고 사다리를 치워서 너가 나를 조정하려구나 하면서 계책을 가르쳐줘요. 이제 계책을 가르쳐주면서 옛날 그 춘추시대 때 진헌공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결국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어쨌든 죽게 돼 있다. 그러니 튀어라. 튀어라 뭐예요? 잠시 다른 곳에 피해 있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쉬운 답안이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차하고는 이제 유표한테 제가 저쪽 전방 지역에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 장군으로 가 있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피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기가 죽음에서 모면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그 정권을 잡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옥추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의도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이 상옥추제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자는 어쨌든 팀워크 어떻게 하든 그 조직의 팀워크가 한 개인의 병사의 능력보다도 더 훨씬 우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개인보다는 이 조직, 팀워크를 강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아까요. 형제. 네? 이건 뭐 개인의 변화도 되지만은 뭐예요? 조직의 변화예요. 바꾸란 말이에요. 앞에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 밑으로 등을 탁 돌리면서 바꾸란 말이에요. 강이 있으면은 강에서 떨어지란 말이에요. 그거 당시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꿀 때 그때 그 진적 팀워크가 올라가고 조직의 힘이 올라간다. 두 번째 뭐예요? 네? 뭐라고요? 주어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란 말이에요. 줘서 내가 원하는 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내 조직의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내 갖고 있는 걸 남에게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선전자는 이 팀워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손자본법에서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이 선전자는 고로 선전자는 구지여세요 불체거인이요 고로 능택인이 임세라. 지금 손자가 주장하는 건 팀워크란 말이에요. 한 조직의 힘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자는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그 전쟁의 승리를 어디에서 구한대요? 새에서 구한다. 그 조직의 팀워크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꾸짖지 않아요? 한 개인을 꾸짖지 않아요. 전쟁에 실패했어요.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그럼 그 패배를 누구한테 안 물어요? 사람한테 안 물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팀워크가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업체 같은 데서 현장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일을 진행할 때 잘못됐을 때 그 사람 대부분 사람한테 묻잖아요. 너 왜 그거 못했어? 근데 그게 사람한테 묻는 지도자는 밑에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는 그게 결국 뭐예요? 팀워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직의 그 짜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그 원인을 찾지 한 인간에게서 꾸짖어서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능택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능할 능자 선택할 택자 사람입니다. 그 임무에 마땅한 사람을 잘 선택해서 능택인 해서 그 사람에게 뭘 맡겨요? 맡길 임자? 조직의 힘을 펑 맡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개인은 겁쟁이가 뭐가 돼요? 용감한 사람이 돼요. 약한 사람이 뭐가 돼요? 강한 사람이 돼요. 혼란한 사람이 뭐가 돼요?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조직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제 안전공학이라고 있어요. 이 건축하는 분야 중에서. 근데 안전공학 하는 제 친구가 이제 그 안전공학과 교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왜 우리나라 건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지죠. 근데 추락 사고로 죽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많대요. 근데 대부분 떨어지면 이제 죽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떨어지고 나서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놈이 저기 조심 못 해갖고, 저기 이렇게 조심을 못해서 떨어졌다고 이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공학하는 이 친구 좀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떨어진 걸 욕할 게 아니라 뭘 욕해야 돼요? 어떻게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을 안전물을 설치 안 한 걸 욕해야지. 결국 그 건물을 짓는데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놨으면 떨어져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가 굉장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실수보다는 결국은 그 조직과 시스템이 문제인데 그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두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것, 조직의 힘이 이제 팀워크인데 그 팀워크를 가장 잘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룬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군대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군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군단. 마침 이 로마 군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이제 지중해를 전체를 석권하고 그 세계를 갖다가 로마 제국으로 만들 때가 한 손자가 살던 비슷한 시기예요. 이제 BC 한 6세기경쯤이에요. 5, 6세기경. 이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핵심은 그 로마 군단이 왜 이렇게 강해졌냐면 제가 볼 땐 뭐예요? 예? 팀워크였어요. 팀워크.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라고 하면 로마 부대가 중대 단위 편성이에요. 중대. 1개 중대. 근데 중대는 이렇게 보면은 120명이에요. 120명. 그래서 이쪽으로 12줄, 이쪽으로 10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이제 네 줄, 10줄 해서 4줄, 30줄 해갖고 3, 42, 120명. 120명이 1개 중대예요. 요 1개 중대를 이제 배치하는데 이제 적군 앞에 맨 앞에 뭘 배치하냐 하면은 나이가 한 17세부터 25세 된 아주 청년들, 그리고 로마 계급으로 따지면 한 5계급 정도의 그런 동일한 조직을 이 벨리테라 그래, 벨리테. 이 벨리테라고 하는 나이가 비슷하고 전투 경험이 비슷한 중대를 맨 앞에 배치해요. 그 다음에 25에서 30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스타티라고 해서 요 사람들의 나이는 25에서 30살이에요. 좀 나이가 좀 많죠? 그 뒤에 어떻게 배치되냐면 30살에서 40살. 40살 정도가 이제 프린키페라고 하고, 이제 프린시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마지막으로 40세에서 45사 된,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뭐예요? 무슨 전 다 겪었어요? 정말, 이 산에서 하는 전투, 물에서 하는 전투 다 겪은 그러한 마지막 병사가 이제 트리알이라고 하는 이런 병사.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배치법을 보면은 이 청년들, 정말 벨리테, 그 다음에 이제 하스타티들, 그 다음 프린시페, 그리고 트리알이 이렇게 연령부를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하고 딱 맞이해서 싸우는데 이게 이제 1개 중대니까 이게 맨 앞에 10개 중대가 배치돼요. 10개 중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죠. 그래서 전쟁이 딱 시작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창을 사용해, 창. 그럼 창을 갖고 이제 20m까지 전격해서 휙 던져요.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빠져요. 빠지는데 요 사이사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완전히 쫙 창을 던지고 팍팍팍 꽂히면 그 맨 앞에 섰던 이 벨리테들이 구멍 사이사이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 25에서 30살 정도 된 이 사람들 겪은 거죠, 이미. 이런 하스타티들이 그 다음에 로마의 유명한 검,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이 있어요. 제대로 그렸나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글래디에이터가 뭐냐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그 검을 다루는 사람을 이제 글래디에이터라 그래요. 그 로마 검과 창을 갖고 그 다음 이진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요 사람들이 다시 빠지면 이 프린시페라고 하는 30살에서 40살 된 아주 뭐 장년층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산전수전 다 겪은 트리아이리들은 거의 뭐 투입이 안 돼도 이미 게임 어디서 끝나 있어요? 여기서 끝나 있어요. 이게 10개 중대, 그 다음에 하스타티들이 10개, 그리고 프린세페 10개 중대, 그리고 트리아리들이 5개 중대, 120명 곱하기 11이니까 뭐예요? 1200명. 1200명이 3개니까 3600명. 그리고 5 곱하기 120 하니까 600명. 총 몇 명이에요? 4200. 4200명이 뭐예요? 로마? 1개 군단이. 이게 4개 군단이 있어요, 로마에. 한 2만 명 돼요. 그 2만 명 되는 이런 조직적인 벨리테, 하스타티, 프린시페, 트리아리, 투창, 글라디우스 뭐 이런 그 다양한 무기와 동일한 연령대, 동일한 전투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이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서 보면 진짜 뭐예요? 팀워크가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탁탁탁탁 해서 창 던지고 쫙 빠지고 그 뒤에 10개 중대가 탁탁 나가서 팍 싸우고 팍 빠지고 그 어마어마한 여기서 어느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스타티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잘 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팀워크로 승부하는 거예요. 팀워크로. 걷다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위에 그 프랑스 지역 그 갈리아 사람들보다 키가 좀 적었거든요. 채식주를 주로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뭘 써요? 왜 투구스인데 이렇게 왜 깃털 달죠? 이게 이제 키가 작은 컴플렉스에서 온 거예요. 약간 좀 키가 커 보이려고. 이렇게 딱 쓰고 이 창 들고 이렇게 딱 하는 그 팀워크의 승리가 바로 이 로마군의 로마가 천년왕국을 세운 힘이 바로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 로마 군대가 이런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면 일단 나팔이 쫙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형은 높은 지형에 올라가서 나팔이 불리면은 각자 역할대로 맡은 바 임무를 쫙 수행하면서 깨끗하게 끝나고 전쟁을 그냥 종료시키는 거죠. 그 요즘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군들이 이제 행군을 한때 하루에 20km 정도 행군을 한대요. 근데 그 행군할 때 아주 엄격한 팀워크가 지켜지는 거예요. 뭐 가다가 누군 쉬고 누군 가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가갖고 딱 하루 저녁 날이 되면은 그러니까 로마는 이 군대의 그 전체적인 팀워크의 힘은 뭐냐면 이 팀워크의 힘이 뭐냐면 매뉴얼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왜 TV 같은 거 새로 사면은 설명서 따라오잖아요. 그걸 매뉴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설명서 잘 보고 테레비 하시나요? 그냥 껐다 켰다만 하시죠. 그 매뉴얼을 보면은 어떻게 컴퓨터 뭐 연결을 하고 몇 볼트 전압을 쓰고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 그 전자기기를 전체를 내가 뭐예요?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그걸 잘 안 읽어요. 봐도 뭔 소리지? 뭐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로마 병사들은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쓰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전투 교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km 행군 딱 가서 쉴 때 쉬고 저녁 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경지를 딱 만들어요. 만드는데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뭐 벨리테들은 어디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만들고. 예? 그리고 딱 만들어 놓고 음식은 각자 나눠진 뭐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말에게 먹일 사료들 얼마큼. 그래서 조리해갖고 딱 하고 저녁 나팔 불면 딱 자고 보쳐 쓰고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리고 뭐 이 로마 수경지 같은 데 보면은 특히 화장실 딱 거기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이 오늘은 그냥 피곤한데 자지. 그게 아니. 화장실 딱 만들고 취사다운 만들고 아주 그 시스템과 이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언제 싸워도 똑같은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싸우면 이기고 뭐 기분 나쁘고 할 때는 지고 이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싸워도 그 매뉴얼대로
팀워크대로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그대로 하면은 항상 똑같은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힘이었던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2500년 전 얘기인데 결국 이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로마가 어마어마한 지중해 패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팀워크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그 철저한 합리주의 정신이 있었구나.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도 좀 매뉴얼대로 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교본대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손자는 결국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과 개인의 전체가 모아진 하나의 조직의 팀워크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떠한 그 시스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임세자는 기전이냐 여전목석이라. 이 한 개인이 아닌 그 조직의 그 조직의 팀워크와 조직의 시스템 그거에 맡겨서 전쟁하는 그 부대는 그러니까 임세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세를 안고 싸우는 조직은 그 세,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워크를 갖고 싸우는 조직은 그들이 전쟁하는 그 조직원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부대의 조직원들 그러니까 싸움하는 전쟁하는 조직원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뭐와 같대요? 나무와 돌과 같대요. 나무와 돌과 같다니까 좀 이상하네. 목석과 같다는 게 우린 지금 뭐 목석 같다 그러면 좀 약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얘기하지만 손자가 얘기하는 그 목석은 그런 목석이 아니에요. 그러한 새에 맡겨진 조직의 구성원들은 마치 나무와 돌과 같이 구른다. 구를 전자죠. 구른다. 나무와 돌 구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석지성은 나무와 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이것이 안즉정이요. 안즉정이요. 위즉동이요. 위즉동이다. 방즉지라. 원즉행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결국 임세하는 부대의 조직원들, 전투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가 굴르는 것 같아요? 나무와 돌이 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와 돌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손자는 그걸 빠지지 않아요. 얘기를 해요. 어떤 성질이냐? 안즉정이라. 안은 뭐죠?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정.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결국은 지형이 나무와 돌은 뭐예요? 지형이 평탄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죠. 돌하고 나무는 지형이 평탄하면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 위는 지형이 위태롭다니까 깎아진단 말이에요. 지형이 기울기가 길고 뭔가 지형이 험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와 돌은 방은 뭐예요? 네모죠. 네모난 나무와 네모난 돌은 정지해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둥근 나무와 둥근 돌은 어떻게 해요? 굴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조직의 세를 안고 싸우는 그 부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 부대는, 그 부대에 소속된 그 군인들은 마치 나무와 돌과 같이 굴러간다. 그래서 그 나무와 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그것이 지형이 편탄하면 조용히 있고, 그 지형이 깎아지르면 구동하고, 그 지형이 이 나무와 돌이 네모나면 정지해 있고, 둥글하면은 굴러간다. 그게 뭐예요? 나무와 돌의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 그 조직의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와 돌을 뭘로 비유했어요? 한 개인으로 비유했어요. 그 상황은 뭐예요? 조직의 팀워크예요. 개인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조직이 왕창되는 에너지와 파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이 뭔가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그 조직이라면 개인도 어떻게 돼요? 굴른단 말이에요. 막 굴러요. 근데 그놈의 조직이 평탄한 조직이고 아무 힘이 없으면 개인도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나무와 돌 같은 분들이에요. 국가가 파워가 있고, 국가가 팀워크가 있고, 새가 있으면 우리들이 굴러도 엄청 잘 굴러요. 잘 굴릴 수 있죠? 근데 이놈의 상황이 우리를 굴르게 내버려 두질 않은 거예요. 결국은 저는 국가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과 그 팀워크가 얼마나 새가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 조직이냐. 그랬을 때 우리 국민과 우리 조직원들은 굴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굴릴 준비 돼 있죠? 그 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의 영웅주의적 그런 사관이 아니라 이 전체로서 한 개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법이 바로 이 손자의 그 이 팀워크를 중시하라고 하는 그 논리입니다. 자, 오늘 손자의 팀워크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